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시장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성수 대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정말 주목해봐야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개요를 보니까 우리가 작년과 올 초까지 경험했었던 이제 화려한 어떤 자금의 움직임, 화려한 펀드의 등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열풍이 나타날 때에는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더라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좀 통계를 확인을 해 주실 거고, 그냥 이제 고점이었다더라 그러면, 야, 다지난 얘기 지금 해놓고 뭐 네가 맞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어서, 그럼 지금은 지금 좀 우리가 들어가 볼 만한 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에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캐시우드가 매일매일 우리한테 메일을 보내주잖아요. 뭘 샀습니다, 뭘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하는 매매가 많이 성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유명한 펀드들, 네. 혹은 이제 시세가 화려하게 났던 뭐 ETF나 펀드들의 수익률을 보면서, 자, 은근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해당 펀드나 ETF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해서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매매 방법을 미러링이다, 또는 카피, 포트폴리오 카피다, 이렇게 네. 부르고 있는데, 이게 뭐 금융 상품으로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야기 드리는 개념은 특정 펀드나 특정 ETF의 포트폴리오를 개인 투자자든 또는 뭐 일부의 다른 거대 자금에서 네네.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서 임계치에 이르면은 오히려 그 후에는 후유증이 크다라는 내용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크인베스트의 ARK를 좀 짚어 주실 거죠? 그렇죠. 이 ARK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송 직전에 앞에서 대기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아크인베스트먼트의 ARKK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시가총액 탑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아크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투자해도 되겠네. 네네. 이게 뭐 카피란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크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좀 투자해보자. 이러한 게 이제 카피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따라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게 되면요,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네네. 아크의 ETF가 뭐 화려하기 전에는 그 매매가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ARKK, 네. 얘네 하나가 이제 매매를 집중했겠지만,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하다 보면은 뭐 주가가 조금 빠져도 매도하고, 이런 네. 이제 이해관계가 발생하면서 어느 순간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누가 먼저 매도하게 하느냐,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뭐 이번에 이제 아크의 ARKK뿐만 아니고 과거 한국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례가. 네. 예. 정말요? 그러면 이제 과거 한국에서는 어떤 특정 펀드를 따라 했었는지 과거 예. 사례를 한번 보죠. 예, 이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좀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돼요. 네네. 예, 조금 전에 영상에서 우주선 타고 가는 모습 그렇죠. 나왔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타임머신 타고 과거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때 당시 이제 떠올려 보면요, 2007년으로 가볼게요. 그때 당시 이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설적인 펀드죠. 예, 전설적인 펀드였고,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어떤 매매법이 유행이었냐 하면요, 자, 이 디스커버리 펀드의 포트폴리오 따라하는 네. 그러한 매매 방법이 유행이었어요. 운용 보고서가 네. 이제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따라하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 정말 많았고, 그때 당시 종목이라고 하면은 뭐 조선, 해운, 철강, 그때 엄청나게 상승할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2007년 후반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을 불타게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미래에셋 디스커버리다 보니까 미래에셋 창구로 매수 1순위가 뜨는 종목을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의 매매
기법이 생겨났을 정도였습니다. 네네.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10년,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비투자 자문의 자문형 랩이 정말 선풍적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자문형 랩이 구성한 종목들이 차화정입니다. 네, 그렇죠. 이들 종목을 따라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늘고, 그리고 이제 펀드나 기관에서도 따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때 당시 시세가 폭발했었어요. 제 기억에도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2007년 중반이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사회 초년생들에게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될 펀드가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였었거든요. 책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책으로 이제 진짜 책에 소개가 됐어요. 뭐 미래를 준비한다면 이런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펀드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뭐 예금과 적금도 적당히 섞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펀드를 가입해야 된다,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저는 그때가 꼭지였었던 것이었죠. 제가 처음 가입했을 때는.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많이 반복이 됐었다는 건데 개인들이 사실 이렇게 미러링 매매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수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아지는 거니까 펀드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좋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네. 일단은 이제 그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어떤 특정 펀드의 수익률이 좋아지니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매수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다른 네네. 수급 주체들 뭐 개인이든 기관이 따라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조금이라도 꺾이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배신자가 네. 생깁니다. 특정 자금 한 주체가 매매할 때는 배신자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본인도 모르는 서로 모르는 존재들끼리 매매를 하다 보면 한 명씩 이탈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해당 펀드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빠져요. 네. 그럼 주가가 빠지면 해당 펀드나 ETF의 수익률이 악화되고 자금이 이탈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종목의 주가가 빠지고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는 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앞서 언급드린 대표적인 디스커버리 펀드 사례를 보게 되면요. 네네. 정말 좋았던 시기에는 1조 5천억 원이 넘는 설정 원본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가 2007년 말 그랬는데 자, 그때 이후로 수익률이 이제 악화되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좀 빨리 매매하셨던 분들은 2008년 초에 이제 투매하시는 분들도 네네. 발생했었어요. 그 후에 자금이 쭉 빠져나가니까 네. 최근에는 설정 원본이 이게 1,000억 원이 안 됩니다. 예, 엄청나게 줄었죠. 그러네요.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상상을 해보시면요. 네. 2007년 말, 2008년 초부터 해서 10년 그 구성되고 있었던 조선철강 그리고 해운주들 네. 화려할 때는 엄청난 시세를 뿜었지만 그 후에는 10년간의 정말 답답한 시세가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이 과거에 우리가 선례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뭐 개인들의 미러링 매매가 막 불타서 그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진 거 아니냐. 그냥 금융위기 때문이지 이거는 뭐 그냥 뭐 지금과 같은 사례는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럼 이런 상황이 아닌 최근에도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최근에도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2010년, 11년에 이제 비투자 자문의 자문형 랩도 있겠지만 최근 선례 조금 더 가까운 선례로 네네. 찾자면은 가치 투자 관련한 펀드가 2010년대 중반에 각광을 받았었어요. 네. 생각해 보면은 그 2010년 초부터 해서 한 2017년, 길면 2017년, 2016년까지 가치 투자 펀드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가치주들로 분류됐던 무거웠던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보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한국밸류 10년 투자증권 펀드가 있는데 이것도 유명했죠. 이것도 유명했죠. 네. 자, 2006년 초에 설정되고 2015년 중순까지 170% 상승했어요. 네. 같은 기간 종합주가 지수는 46% 상승했으니
이때 당시는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지금처럼 뭐 기본 따따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었고요. 네네. 그냥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으면 된다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면 사람들의 자금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정말 그때 당시 자금이 밀물처럼 그때 당시 가치 투자 관련한 펀드로 그럼 유입이 그 당시 됐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땠길래 이렇게 몰렸는지 그 당시 예. 시장 상황을 좀 전해주세요. 그때 당시 이제 2010년 초에 차화정 장세가 끝나고 네네. 한 5년 가까이 주가 지수는 횡보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횡보장일 때 이제 가치 투자 종목들이 수익이 나면서 이제 한국 밸류의 이제 가치 투자 펀드들의 수익률이 좋아졌죠. 네네. 그러면서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한국 밸류 10년 투자증권의 설정 원본 추이하고 뭐 수익률 추이 함께 준비한 자료도 있는데요. 네네. 자, 보시게 되면은 2015년에 지금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운데 정도의 파란색 고봉을 보시면은 네네. 저게 설정 원본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쭉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마치 한라산 그렇죠. 예, 언덕 올라가듯이. 이때가 이제 2010년 초부터 해서 2016년까지의 흐름인데 2015년에 1조 6천억 원까지 설정 원본이 증가합니다. 네. 자, 그러다가 점점점 설정 원본이 감소하게 돼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가파르게 감소를 하면서 그 후에 최근까지 설정 원본이 3,100억 원대까지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어요. 네네.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7년부터 해서 2020년 초반까지 가치 투자가 사람들에게서 무시받을 정도로 예, 이때는 빵주가 떴던 성장주의 그렇죠. 시대였죠. 반대로 성장주들이 네. 정말 불을 뿜던 그런 시기가 발생됐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자면 화려할 때 관련주들이 시세 분출했다가 그 후에 시세가 꺾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교훈은 화려한 차이는 올라타지 않는 게 화려한 차는 오히려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비어 있고 그러면 뭐가 화려하지 않아서 지금 들어가면 좋을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화려할 때는 이제 운용력들이 이제 TV에까지 네. 거의 매일같이 등장할 때가 가장 화려할 때입니다. 그때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네. 될 때고요. 반대인 상황을 우리가 역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펀드나 ETF가 시세를 분출하기 초기다. 네. 그런데 분명히 수익률이 나고 있고 자금이 유입되는 게 관찰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해당 포트폴리오의 특징을 파악하시고 그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신다면 네. 이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게 보이겠죠, 계속. 그러면 해당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네. 마치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초기에 매매했던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러한 펀드나 ETF가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예. 공개를 또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시장 쉽지 않을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좀 성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